여기 65쪽까지 좀 잘 안 됐던 문제 없었어? 물어보고 시작할까? 서서. 19, 20. 아, 그래. 동훈 4번부터 안 풀려있어? 3번 풀었다고? 제야 궁금한 거 없어? 16번? 앞에 부분에서 좀 안 됐던 게 있었네? 좀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보기로 할게, 그러면. F1은 1이라는 조건이 있어. F1은 1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2다. 최고차의 개수 2인 3차 함수가 있다. 이게 fx. 근데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항등식이네. fn이 an 곱하기 sn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항등식에 뭔가 대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지를 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 항이 0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요거 감안해서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항등식이고 F1은 1이라는 조건까지 줬으니까 먼저 1 대입을 해보고 시작을 해봐. 1을 대입해보자. F1은 A 곱하기 S1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이거 A1이거든. A1 곱하기 S1이 1인 거니까 A1의 제곱이 1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조건 있잖아. AN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A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공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공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잡아봐. AN은 DN 플러스 뭐 점점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그치? 그러면은 S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점점점 상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FN이랑 지금 문제에서 얘기했던 FN이 A 곱하기 SN이라고 했던 거니까 저걸 이제 계산해 보기로 하자. 해보면 FN은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여기 AN이었는데 내가 지금 생략해 버렸네. FN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식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DN제곱에 그 다음에 DN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 둘이 이렇게 곱해버리면 최고차항이 2분의 DN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플러스 점점점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얼마나 될까? 2분의 D에 N세제곱 플러스 점점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2분의 D 제곱이지? 2분의 D 제곱. 2분의 D제곱이 얼마여야 될까? 2. 왜? 최고차의 개수 2라고 했으니까. 그냥 최고차의 개수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2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오네. 이 부분에서. 바로 파악이 됐어. 얘가 이만큼이 2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된 상황인 거. 그치? 그러면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지? 인 거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당연히 D는 2면 안 돼. 공차가 양수면
만약에 첫 항이 음수를 하더라도 지금 바로 양수를 바뀌어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따라서 여기선 D는 2인 상황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다. D는 마이너스 2는 안 되고 D는 마이너스 2만 되는 상황으로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본다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지. AN은 하고 이 뒤에 부분에 마이너스 2N인데 뒤에 플러스 몇을 붙이냐면은 이 첫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참고하면 돼. 첫 항이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됐어, 이제. SN은 마이너스 n제곱인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대입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인 거. 그치? 그러면 FN이라고 하는 거는 FN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n제곱. 그치?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계산값은 n제곱에 2n-1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F2는 이제 12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괜찮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항등식이면 일단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대입하고 항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오히려 고양이 노트에다 쓴다라고 하면은 난 이런 거 좀 적어 놓겠어. 이런 걸 못 잡아서 못 풀었다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 싱글 커넥션은 내가 단톡에나 아니면 내가 수업 때 한번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항상 갖고 와가지고 질문하고 문제 풀고 하는데 수업 때 싱글 커넥션 수원 한꺼번에 오늘 풀어보자 라고 하면서 질문을 좀 다 받을게. 한 번 더 받을 테니까 너무 한 회당 오랜 시간 끌지 말고 너무 안 되는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가면서 회독을 좀 반복하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싱글 커넥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넘어가면서 급식표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도록 하자. 예언이 아까 설명해 줄게. 그 질문했던 거. 그리고 다음 주에 월화수가 우리 학원 내가 얘기했나? 오케이. 다시 한번 근데 학원 나서 공부할 수 있어. 결론은 그거였어. 수업이 없다가 아니라 학원 나서 공부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 학원 방학이 되면은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나는 약간 이제 내가 뭐 잠깐 이렇게 지방에 놀러 가고 올 때가 재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있었거든. 근데 뭐 드릴이랑 엔티켓 이런 걸 좀 챙겨갔어. 그랬더니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 가서 막 엄청 화내더라고. 컴퓨터, 노트북 갖고 가니까.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게 맞아. 맞는데. 좀, 그래서 올해는 안 갈 거야. 안 가고, 그냥 너희랑 같이 계속 보낼 테니까, 윤서 계속 오던 대로 오면 돼. 되고. 수요일은 내가 자율학습이라서 써놓긴 했는데 아마 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냥 쭉 하는 거 괜찮지? 원하고 있지?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볼게. 19번. 19번 문제는 이제 첫 항이 마이너스 45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조건 이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값 AM은 절대값 AM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면 AM 플러스 1.5가 0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보자마자 이 두 개의 절반이죠. 왜냐하면 첫 장이 마이너스 45인데 공차가 D인데 공차는 자연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얘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놓고 나면은 이게 지금 절대값 AM인 상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M 플러스 2분의 3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1항일 때의 정보가 있는지 봤더니 그게 마이너스 45였어. 여기 마이너스 45였죠. 이 마이너스 45였던 거니까 여기 요 지점은 45가 된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45인 거니까 여기는 45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 식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m 플러스 1.5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첫 항에다가 플러스 d 곱하기 그 다음에 항의 차이가 m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둘이 더하면은 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지? 항의 차이만큼 요렇게 바로 식으로 옮겨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왜 하필이면 A1이냐? 당연히 그렇지. A1이 45가 있었으니까. 45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얘는 45다 이렇게 파악을 해놓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 값은 0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m과 d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그치? 이게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두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형태로 간다 볼 수 있지. 그치? 나머지는 어디서 풀리냐를 생각해보면 이 공차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거든. 이 공차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뭔가 대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방향 잡아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게 45다 체크를 했으면 d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 요 값이 마이너스 45다. 요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A1이 마이너스 45였네? 이게 마이너스 45였던 거니까 여기 45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dm 플러스 2분의 1이 45인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해버리면 d 곱하기 2m 플러스 1은 90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아직 안 쓴 조건이 있어. 요거 안 썼거든? sm 플러스 1 요게 이제 뭐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100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크다라고 그랬네?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그것만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어떻게 써야 될까? s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첫 항부터 해가지고 항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뭐 이렇게 가고 있다 해보자. 그럼 마지막에 음수까지가 딱 얼마냐면 m 플러스 1항까지인 거야. 이게 m 플러스 1항까지. m 플러스 1항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양수가 되는 쪽이 m 플러스 2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쭉 다 더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더해서 m 플러스 1항까지 더해버리면 그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했어? 여기 m 플러스 1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니요. n까지였네? n까지였네? 미안. sn까지였다. sn까지. sn까지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 있는 조건을 읽어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그랬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 되려고 하면은, 항상 성립하려고 하면은, 이 n 값이 뭐가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여기 만약에 m항이 있어. m항까지 더한 거랑 m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거랑 누가 더 작아? m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게 제일 작지. 이게 가장 최소값이라 볼 수 있어. SN의 가장 최소값은 m 플러스 1항까지 더했을 때. m 플러스 2 더해버리면 다시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 음수가 양수로 되기 직전까지 더한 게 가장 작은 값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해야 이게 항등식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따라서 이 n 값이 m 플러스 1이다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이 s m 플러스 1이 이렇게 써져 있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그치?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S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마지막 거부터 생각해볼까? 마지막이 마이너스 2분의 1D로 끝날 거. 이렇게. 그치? 왜냐면은 여기서 얘에서 얘로 갈 때 여기 영항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D만큼 빠진 부분이 n 플러스 1항인 거잖아. 그치? 2분의 1D만큼 더한 게 n 플러스 2항인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D가 되는 거고, 그 앞에 마이너스 2분의 3D가 있을 거고. 이렇게 D만큼씩 계속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제일 첫 항은 뭘까? 이렇게 쭉 간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몇일까? 2분의 몇 D라고 써야 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생각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게 전체가 몇 개여야 되냐면은, 몇 개여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n 플러스 1개여야 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n 플러스 1개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요게, 요 구조 이렇게 봐봐. 이거 1 곱하기 1인 거야. 여기는 1, 3, 5, 7, 9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다. 2 곱하기 1 빼기 1로 봐. 여기 2 곱하기 2 빼기 1로 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렇게 간다로 하면은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여기 n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 곱하기 n 플러스 1에 빼기 1을 요렇게 한 걸로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2m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다. 얘 D.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2m 마이너스 1D. 그치? 하고, 마이너스 점점점점점 가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D. 마이너스 2분의 1D. 이렇게 계산이 끝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t 하고 이 뒤에 부분에 이제 이렇게 숫자를 붙여보는 거야. 여기 13579로 가지. 마이너스 2분의 t로 정리하면. 그치? 이게 13579 가가지고 2m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니까 2m 플러스 1까지 요렇게 지금 써놓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치? 이거 내가 설명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좀 헷갈리는데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예, 홀쌍들의 합. 홀쌍들의 합은 이게 항이 지금 m개잖아. 그치? m개면은 시그마하고 k는 1부터 해서 2m 플러스 1까지 m까지지? m까지로 잡고 뭐 2k m 플러스 1까지인가? 2k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m 플러스 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만 그냥 따져보면 되거든. 항의 개수 따져보면은 얘 m 플러스 1개지? 맞지? 여기 앞에 2m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2m 플러스 1로 지금 이렇게 끝난 상황인 건데 이렇게 끝난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13579 간다고 했을 때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2 곱하기 아니 항의 개수 몇 개야? 이렇게 돼 있으면 m개야 m 플러스 1개야? 여기가 2 곱하기 1 빼기 1 얘는 2 곱하기 2 빼기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2 곱하기 m 빼기 1 여기는 2 곱하기 m 플러스 1 빼기 1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m 플러스 1항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거야. 근데 어쨌든 결론은 그냥 m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쓰면 돼. m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왜냐면은 뒤에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홀쌍들의 합은 이렇게 시그마에 넣어서 해봐도 돼. k는 1부터 해서 n까지 돼서 2k-1을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분의 n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붙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n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홀쌍들이 합은 n제곱인 거고,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재밌어. 여기 처음에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붙여. 그럼 1 더하기 3은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5개를 이렇게 붙여버려. 5개를 붙여버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계산이 편하니까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어쨌든 이게 결론은 마이너스 2분의 t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n 플러스 1의 제곱인 건데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d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넘겨서 보면은 20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우고 써볼까? d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200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되지. 여기서 아까 하나 나왔던 식이 있었지? 여기 이 식이 1번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이 지금 이제 2번식인 거야. 이 둘 다 만족시키는 값이 뭔지를 이제 확인을 해서 계산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치? 근데 이거는 부등식이고 이건 부정 방정식인 거니까 얘를 먼저 풀어야 돼. 그치?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d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게 90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30, 그 다음에 여기 1이 돼야 되지? 30 곱하기 3 이렇게 그냥 바로 쓸게. m값 이렇게. 그 다음에 18이면 5가 돼야 되니까 m은 2인 거야. 그 다음에 10이면 9가 돼야 되니까 4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6이면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7이고 그 다음에 2면은 여기 2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파악해보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대입해보면 돼. 대입해보면 가능한 거랑 가능하지 않은 거랑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바로 잡아보면 요거 2개밖에 안 되는 거 알 수 있어. 2개만 되고 나머지 안 된다. 이렇게. 그치? 이 비스무리한 문제가 기출로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는 고양이 노트에 자꾸 이런 걸 정리를 해봐. 일단 이건 할 수 있겠지. an 플러스 1.5는 0이다. 이건 잡았는데 여기에서 이 부정방정식 만드는 게 나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죠?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 포인트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잡아야 항등식이 완성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0보다 0에 가장 가까운 음수까지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네, 20번은 좀 어려웠는데 토요일에 사관학교 시험 가는 사람 있어? 아니야? 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다. 근데
이제 모든 원소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야. 그치? 근데 이 좀 어렵거든? 절대값 AN을 씌웠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게 이제 BN이다 이렇게 했어. 근데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이 9래. 도대체 뭔 소릴까? 를 생각을 해보는 거. 예시를 들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예시를 들어보는 건데, 내가 정말 그냥 단순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가 요렇게 (1일 때 1인데) 1대 1. 근데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잖아. 4 정도로 해볼까? 4라고 보면은 여기 3일 때 몇이냐면은 일단 숫자 작게 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 거야. 2일 때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잡으면 1일 때 있잖아. 1일 때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5인 거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 뭐가 될 거냐면 4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 부분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지금 잡혀있지. 그치? 이거 절대값을 한번 씌워봐. 절대값을 씌워보면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씌워보면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렇게 만들어보면 여기 1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2가 이렇게 찍혀. 그치? 2가 찍히고 그 다음에 보면 3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3이 없고 4, 5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건 지금 0, 1, 2 여기까지만 등차 수열인 거야.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이고 그 뒤로 이제 깨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 등차 수열이. 그치? 여기서 1항에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간 상황에서 얘를 절대값을 씌워 올려버리면 처음에 1, 2까지는 0, 1, 2는 등차 수열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공차가 1이다 볼 수 있었는데 그 뒤로는 깨졌다. 내가 너무 항을 작게 잡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절대값을 씌워 올렸을 때 그게 차근차근 어떻게 쌓아져 올려가야 되냐면은 이런 형태로 됐을 때 얘가 이런 형태로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찍히는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얘 밑으로 내려버리면 등차 수열이면서도 점이 이렇게 지금 찍힐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더 올라가면은 여기 한번 만들어 볼까? 이왕 한 거? 좀 밑에다 그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9개라고 했으니까 조금 그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밑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한번 봐보자. 보면은 얘 요렇게 만들고 이쪽으로도 요렇게 만들었어.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관찰해 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 찍혔어.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끔 만들어 보는 거야. 공차가 양수를 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또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찍히고 이런 순서로 계속 가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여기 뭐라 부르는 거냐면은 이 자리가 B1인 거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작은 숫자부터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하는 거거든. 그치? 이 B1이고 이쪽이 B2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B2. B2 그 다음에 B3 4 B5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을 써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 B7 B8 여기 지금 이렇게 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고 나면은 이 위에 부분은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점이 안 찍히는 거야. 여기 점이 안 찍히고 그 다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가
점이 여기 찍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한 번 더 찍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 봐봐. 계속 요만큼 한 칸씩 칠판에서 봤을 때 한 칸씩 커져가고 있었거든? 그치? 한 칸씩 커져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없으니까 두 칸 차이로 바뀌어버렸지. 그치? 그만 이해됐어? 여기 B8에서 B9로 갈 때 또 한 칸 차이였잖아. 높이가 한 칸 차이였는데 여기 이게 제일 밑으로 가서 1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항.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지금 갔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차례차례 쌓아 올려갔을 때 여기서 마지막이고 그 다음부터는 등차 수열이 깨지게 되는 거지. 이제 이 구조를 잡아보라고 얘기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이거 의문이 드는 사람이 이쪽이 B1이면 어떻게 되냐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거 해보면은 이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 B1을 이쪽으로 놓고 B1, B2, B3, B4 하면서 똑같이 한번 해보면은 여기 9가 아니라 8항이나 10항에서 등차 수열이 깨지게 돼 있어. 홀수항에서 깨지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렸다 생각하면은 1항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결론이 뭐냐? 여기가 실제로는 B2가 원래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A4인 거야. 얘가 지금 A4 부분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져 있다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그치?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4항은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원래 자리는 A5인 거거든. A5라 이렇게 파악해야 되거든. 그럼 A5는 지금 양수다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A5는 양수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B1이라고 하는 거는 B1은 절대값 A5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B2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A4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B3는 절대값 A6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맞지? 따라하고 있지? 여기 B1 얘가 B1이거든? 여기가 B1이지? A5 B2는 여기 있어. 절대값 A4 B3는 절대값 A6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공차가 몇인지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얘네끼리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B2가 중앙인 거야. 이 등차 수열의 중앙은 B2지. 맞지? 여기 B1, B2, B3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나, 둘, 셋 나열했을 때 중앙은 지금 얘인 거잖아. 얘인 거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다가 2 곱하기 B2라고 하는 거는 B1 플러스 B3로 이렇게 등차 수열의 중앙을 잡아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써보면 2 곱하기 절대값 A4에 얘는 절대값 A5 플러스 절대값 A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승현아 이거 한번 잘 봐봐. 6이지 6. 4, 5, 6 맞지?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이거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A4로 바꿔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 A5 그리고 A6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좀 쓰면 되는데 얘는 양수였던 거니까. 그치? 이렇게 쓰고 나면 나머지 계산은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해보는 거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있었는지 8항까지 합이 128이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가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가보면 되지. 5항에서 D를 뺀 게 이게 5항 플러스 D다. 이렇게 잡아보면 되겠지. 5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이렇게 잡고 나면은 5항이 4분의 D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얘가 4분의 D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결론이 뭐냐면은 요 한 칸이 4분의 D였던 거야. 4분의 D. 그치? 4분의 D. 4분의 D에서부터 그러면은 문제에서 8까지를 했으니까 4분의 D, 그 다음에 4분의 D 곱하기 1인 거지. 4분의 D에다가 플러스 4분의 2D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가가지고 4분의 9D까지 이렇게 더한 상황이 요게 1항부터 8항까지라 했으니까 8이네. 8D. 이렇게 써준 게 이게 128이다라고 계산을 하면은 답이 나오는 상황을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D 값이 나오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A6이랑 B6을 구하랬잖아. 그치? 그럼 B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값인 거니까 이항의 값을 구해야 돼. 이항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문제에서 A6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 6이니까 B3가 A6네. 그거 찾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내 말의 결론은 이 D 값만 그냥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서환이 이거 이해됐어? 다시 설명해줄까? 어디서부터 좀 헷갈렸어? 가서 물어볼게. 좀 헷갈리는 거 있어? 어디서 좀 헷갈렸어?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그래서 보면은 일단 여기 B9에서 등차수열이 깨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됐어?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한 칸씩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원래 얘는 이 음수 쪽에 있었던 애거든? 그거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린 거거든? 이렇게 들어 올린 상황에서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얘가 첫 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원래는 하나가 이렇게 더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B9하고 이쪽을 B10이라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나오면은 M값이 최대값이란 말이 깨지게 돼버리는 거니까 얘를 지금 이제 이게 첫 항이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 부분. 그러면 여기 계속 한 칸 한 칸 올라가다가 B8, B9하고 B10이 돼야 되는데 이쪽 이 두 칸 점프해 버렸지. 그 다음에 또 점이 이렇게 찍히고 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공차가 이만큼이었던 애가 아니라 이 공차가 지금 이렇게 달라져 버렸잖아. 이렇게 달라져 버렸으니까 여기까지로 끊어서 가려고 하면은 이 상태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려웠어 이 문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근데 이해해보고 한번 이렇게 추론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적용해볼 수 있으면 되겠어. 여은이 이거 이해됐어? 응. 응. 이거? 그러니까 A5가 4분의 D가 나왔으면은 지금 이만큼이 4분의 D라 잡힌 거지. 그치? 한 칸이 4분의 D인 거잖아. 한 칸이 4분의 D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BN에 대해서 1항부터 8항까지 더하랬지. 그럼 여기는 이제 이만큼 4분의 2D고 4분의 3D, 4분의 4D 이렇게 가는 거. 괜찮지? 이거 재하 질문이었는데 이해됐어? 괜찮아? 헷갈린 거 있으면 얘기해줘.
동우 이해했어? 선이 헷갈린 거 있어? 좀 더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요 그래프 추론까지는 이해됐어? 괜찮아? 그럼 여기서 사항은 음수여야 된다고 했던 거는 얘 밑에 있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사항은 음수였던 애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거야. 5항은 원래 그냥 양수였던 애인 거고. 그 지금 이제 부호의 기준을 잡은 거지. 부호의 기준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Bn끼리 서로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B1, B2, B3가 등차 수열에다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기 가운데 거의 2배는 얘 더하기 얘 따라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한 거야. 이렇게. 가운데 거의 2배는 얘 더하기 얘다라고 갔는데 실제로 부호는 양수 양수고 여기만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5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나온다. 왜 5항을 기준으로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5항을 기준으로 했을까? 이게 가장 작은 항이었지. 그치? X축에서부터 N축에서부터 가장 작은 항이었잖아. 이걸 보면은 전체 공차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치? 이 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하게 되는 건데, 그 66쪽에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기로 할게. 근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R-1분의 A, R의 N승 빼기 A. 이런 구조를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 항은 실제로 몇 번째 항일 것 같아? A 곱하기 R의 N승은? 등비수열의 구조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 이해돼? 왜냐면 AN이 첫 항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승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N 플러스 1항째 항이라고 했어. 1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첫 항인 거야. 얘가 첫 항이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은 이런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512까지 더하면은 얼마까 하면은 이게 암산으로 돼. 얼마까? 이 1023이다. 바로 이렇게 대답이 돼. 왜냐면은 이게 마지막이 n 플러스 1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n번째 항인 거거든? 그치? 여기다가 공비만큼을 한번 곱하면 되는 거. 그치? 그게 a 곱하기 r의 n승인 거잖아. 그러니까 1024가 되는 거지. 1024에서 첫 항을 빼. 그리고 이건 어차피 분모는 공비가 2였으니까 2 빼기 1인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1023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집에 가서 동생이 있으면, 아니면 너 이거 한번 더 해봐. 해놓고 나서 이렇게 난 암산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이렇게 알고 가면 되겠지.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볼게. 1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해가지고 81까지 이렇게 더하면 그냥 27 플러스 81이네.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이 값은 몇일까? 펜 쓰지 말고 한번 암산을 해봐. 이렇게 하면 몇이지? 몇이야? 그래서 계산했어. 한 것 같은데? 틀려도 돼. 몇이야? 자꾸 복합수를 쓰네? 그냥 243에서 1 빼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3 빼기 1인 거니까. 맞지? 지금 30 곱하고 있는 거니까. 243에서 1 빼고 그냥 2로 나눠버리면 121인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 이거 이해됐지? 이거? 그래서 여기 70조까지 잠깐 좀 적용하는 연습 좀 해볼게.
성원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봐줘. 요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윤서 왔어? 뭐? 어? 어. 어. 주사 맞고 왔어? 아이고. 우리 쉬고 싶은 사람들 잠깐 쉬었다 할게.
지금 한 얘기가 우리 69쪽, 70쪽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 잘 안 되는 거 지금 같이 해볼게. 지우고. 거의 다 했는데 마무리 안 됐어? 19? 뭐 나왔어? 252? 252? 아니 뭔가 아깝게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이거 한번 봐볼게. 적용하기 문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 적용하기 29번인데 이렇게 있지. 시그마 캔 1부터 해서 8까지의 AK 잡았는데 이게 A2-A1 분해하고 위에는 A9 빼기 A1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A3는 16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근데 A5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배운 거 좀 써먹으면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이 단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발상하는 게 쉽지도 않았을 수 있는데, 근데 시그마를, 그러니까 지금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는 노력을 해봐. 뭐냐면은, 얘는 R-1분의 A 몇 빼기 A1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좀 전에, 방금 전에 배운 거. A, 여기다 뭐라 써야 돼? 그렇지, 9인 거야, 9. 그치? 그럼 문제 낸 사람이 너무 대놓고 의도를 했어. 이 둘이 이렇게 지금 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지어지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물론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하고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써보면 양쪽으로 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냥 내가 계산을 좀 간단하게 했을 뿐이지 이렇게 지금 지어지는 상황인 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R-1분의 1이 R-1이 A2 빼기 A1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하고 나서 얘는 A1으로 정리해보면 R 빼기 1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릴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상황에서 여기는 이게 A1이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A1이 1이다.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따라서 5항이라고 하는 거는 5항은 16에 아니지 A1에서 A3으로 갈 때 4의 제곱 된 거지.
그치? 그러면 A5로 갈 때도 또 한 번 4의 제곱 돼야 되겠네. 16에다가 곱하기 4의 제곱 해버리면 이게 이제 256이 정답이다.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치? 이거 몰라도 계산을 할 수 있어. 그치? 이거 사실. 근데 30번은 좀 어려웠어. 한번 접근해보고 나랑 같이 풀어보자. 30번은. 아까 윤서 안 왔을 때 얘기했는데 다음 주 월화수에 학원 방학인데 나는 계속 학원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좀 공부해. 근데 일단 건강 좀 회복하고 이렇게 계속 의사 집 멀어서? 집 밑에서 독서실에서 아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집 밑 단지에 있는 독서실 아 단지 안에 있는 곳에 있어? 그래 거기서 좀 볼수 있어. 응.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요 말 이해 안 돼? 이거? 아니야? 아 어떻게 보였는지 첫 항이 1이잖아. 근데 3항이 16이지. 그럼 괜찮지? R은 실제로 마이너스 4일 수 있어. 근데 상관이 없는 게 두 칸 띈 거고 두 칸 띈 거니까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 Bn이 신기하게도 등비수열을 이렇게 했어. An이 등비수열을 한 거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데 Bn이 등비수열이래. 근데 Bn은 Sn이 이만큼이 Sn이거든? 그 Sn에다가 S1을 더하라 했으니까 S1은 A1인 거지? 지금 이렇게 더한 상태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고 하면은 내가 좀 최대한 쉽게 질문을 해볼게. 여기 이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지금 상수거든? 얘는? 변하지 않는 상수거든? 그치? n값이 계속 커져감에 따라서 여긴 계속 달라질 건데 이쪽은 지금 정해져 있어. 그치? 등비수열이래. 근데 Bn이 등비수열이래. 그럼 얘가 몇이어야 될까? 요만큼이. 몇이어야 돼? 아는 0이지, 맞아. 0이 돼야 되겠지. 이 상수 쪽이 남아있으면 이 아래 n승에 얘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뭔가 꾸밀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잖아. 그치? 이 부분이 아래 1, 2, 3, 4, 5, 6, 7, 8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n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대입할 때 이 bn 자체가 등비수열이 되려고 하면은 그냥 이 상수항이 0이면 되는 거야. 이 부분. 여기 통째로 0이 돼버리면 여기만 살아남아있으면 이게 등비수열을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여기 상수항 부분이 0이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지어봐. 얘가 0이면 A1은 R-1분의 A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쓰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따라서 R 값은 2다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B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냐면은 공비가 2가 나왔으니까 A1 곱하기 하고 이게 A1 곱하기 2의 n승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Bn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야.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있지. 요거에다가 그대로 그냥 2 대입한 거야. 2 대입하면은 A 곱하기 2의 n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끝났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풀어보자.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해서 8까지에 대해서 A, BK인 거야. BK를 계산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간다로 하면은 R-1분의 하고 그 다음에 2A1 하고 여기다가 왜냐면 2A1이 지금 첫 항이거든. 1 대입하면 2A1이지. 그치? 이게 첫 항. 첫 항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2에 8개니까 8승 백 1 이렇게 지금 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게 지금 BK 구조가 된다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2의 9승 곱하기 A1인 거야. 2의 9승 곱하기 A1인 거고 사실은 우리 이거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B9 빼기 B1을 이렇게 써도 됐었겠다. 이렇게. 그치? 요거 지금 내가 그냥 쓴 건데 이거 안 쓰고도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지. 그치? 마지막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빼기 B1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왜냐면 근데 암산하다 조심해. 공비가 2일 때만 지금 이렇게 쓰는 거고 공비가 3이면 3 빼기 1로 나눠야 되고 4면 4 빼기 1로 나눠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주의해서 생각하고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얘 지금 512 곱하기 A1인 거야. 2의 9승인 거니까. 그치? 거기다가 빼기 2 곱하기 A1인 거니까 이 값은 510 곱하기 A1으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다. 그치? 이게 지금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3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17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역수치하면 17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그치? 31번 문제 되게 쉬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거 이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A가 Bn 식에서 A가 A1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 여기 맞아 A1 이렇게 A1이랑 A랑 그냥 섞어서 그냥 보통 A라 쓰면 A1인 건데 내가 지금 안 썼네. 여기 있던 거 있잖아. 요거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여기 요거를 갖고 온 게 지금 이 부분이었어. 요거였어. 여기다가 플러스 S1이었잖아. BN 덕이었어. 괜찮지?
재야 됐어. 오, 잘했어. 윤서 됐어. 답 나왔어? 1, 2, 8 됐어? 어이구, 잘했어. 얘 이렇게 넘기면 A1은 그냥 2R이다.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되지. 그치? 서원이 이거 헷갈린 거 있으면 다시 얘기해줘. 정리해보고 있는 거지. 헷갈린 거 있어? 아니, 그냥 정리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이거 또 이렇게 이거는 이 책 만든 사람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이거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기출문제 얼마나 쓸분해 하고 그냥 A1 곱하기 아래 20승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지만 결국에 얘가 의도하는 건 21 빼기 A1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인 거니까 여기 지금 둘이 이렇게 지어지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지어져 버리면 그냥 R값이 4가 나왔지. R은 산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첫 항은 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첫 항이 8이면 3항은 8 곱하기 그 다음에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수열 재밌는데? 재미 붙이고 있어? 윤서 어떻게 생각해? 승현이 나쁘지 않지? 아이 72쪽으로 가보자. 근데 72쪽 내용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시험에 많이 나온 건데 아마 너희 알고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등비수열이 예를 들어서 1, 2, 4, 그 다음에 8, 16, 32 이렇게 가고 있어. 64 뭐 이렇게 좀 가고 있다 해보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더한다 생각하면은 덩어리를 내가 이렇게 3개씩 분리해보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64 플러스 128 플러스 256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거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곱하기 몇을 한 거야? 8이지?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보자. 이 8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 몇 승을 의미하는 거야? 3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게 1항인데 얘가 4항인 거야. 그치? 이렇게 3칸 점프했다고. 여기서 3칸 점프하고 여기서 3칸 점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치? 그렇게 접근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래서 그 72쪽에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지. 항의 개수가 같은 합이 출제됐을 때는 단순히 공식만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건을 해석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참고를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 예시 하나만 내가 같이 풀어볼게. 나머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예시 1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S3 있고 S6 있고 그 다음에 빼기 S3이네. S9 빼기 S6. 이건 너무 쉽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1항, 2항, 3항의 합이야. 그치? 이쪽은 4항, 5항, 6항의 합이야. 그 다음에 이쪽은 7항, 8항, 9항의 합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지.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이렇게 점프할 때 몇씩 점프했냐를 묻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다 아래 3승씩 점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B값이 3이다 이렇게 쓰면 돼. 맞지? 체화하기, 적용하기, 기출 정복하기까지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거든? 쭉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거.
이거 벌써 풀었어? 그래 그래. (33번) 됐을까? 33번? 2가 나와야 돼. 33번? 2? 괜찮아? 34번은 좀 어렵긴 했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해볼게. 잘 안 됐으면. 34번에 S4는 3 곱하기 1항 더하기 3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S6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2 곱하기 S3에 플러스 14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그럼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 여기서 A1, A2, A3, A4를 이렇게 더하는 거. 그치? 더한 게 3 곱하기 A1 플러스 A3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쪽 우변에 있는 걸 봐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또 이렇게 써볼 수 있어. S 6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6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짐작은 되는 게 짐작 안 돼? 계속 얘기해 볼까? 여기 4항, 5항, 6항까지 아니 3항까지 막 5항까지 6항까지 맞지? 5항, 6항까지 이렇게 더한 거는 2 곱하기 A1, A2, A3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4를 이렇게 지금 써줬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건 적어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쪽이 A라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B인 거야. 그럼 여기가 또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넘기고 나면은 B는 A 플러스 14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B는 A 플러스 14 이렇게 정리됐지. 그치? 근데 B의 정체는 뭐냐면은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A 곱하기 몇이라고 하면 될까? 아래 몇 승?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아래 3승이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공비만 찾으면 끝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쪽을 보면 이거 뭔가 덩어리들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덩어리를 만들어 볼까? 요거를 B라고 B 썼잖아. C라고 써보자. C. 얘를 C라고 쓴다고 하면은 여기 A2 더하기 A4를 D라고 볼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둘이 D라고. 이렇게 더한 게 D인 거고 A1 더하기 A3 한 게 이게 지금 또 C인 거고.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C 더하기 D라고 하는 거는 3C가 되는 건데 넘기면 이 C는 D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그치? 근데 이 덩어리들이 A1에서 A2로 점프할 때, 그 다음에 A3에서 A4로 점프할 때, 전부 다 R씩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공비가 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여기서. 그치? 공비 2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8A가 되고, 그럼 7A는 14인 거. 7A는 14니까 A는 2, 이렇게 나온다를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A는 2가 나왔으니까 마무리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4항에서 까지 합해서 1항까지 합을 이렇게 1항을 지금 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는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또 2로 묶어버려. 그럼 A1, A2, A3가 되는 거지. 2로 묶어버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하필은 그렇게 묶었지? 얼른 생각을 해야 돼. 이거 왜 묶었어? 이렇게? 요거 있었으니까. A가 2라고 돼 있었으니까. 요게 지금 A거든. 얘가 A인 거니까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무리를 했다라 보면 되겠다. 그치? 덩어리로 보기. 덩어리로 보기의 핵심은 내가 아까 줄치라고 한 부분 있었지? 거기 72쪽에 줄치라고 했던 거. 항의 개수가 같은 합이 출제됐을 때는 단순히 공식만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닌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돼 있잖아. 그치? 내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봐도 그냥 AR 3승, AR 제곱,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거 쓰면서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 그 풀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어. 근데 특히 언제냐? 부정방정식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렇게 했었지. 그치? 근데 전체적인 대칭성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덩어리들을 본다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관점을 자꾸 가져가면서 계속 실무랑 엔지에 적용해봐야 돼.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보이는 게 너희가 그 시야 자체가 넓어질 거야.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해보자. 나머지는 한한수를 잠깐 볼게. 한한수 없어? 윤서 없나? 한한수 없어?
이제 다른 거보다도 요거 하나 좀 정리를 해놓고 가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오늘 짧게 설명할 부분은 몇 쪽이냐면은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한 대가 75쪽까지 했던 거였거든. 75쪽까지. 그치? 근데 76쪽에 있는 내용은 이 극한, 수렴할 때에 대한 극한의 성질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예제 1번, 예제 2번 해보면은 이거 이제 내신 할 때 많이 했던 부분들이야. 그래서, 읽어보면서 해보고, 뭐 78쪽에 있는 수능 개념 이런 것들도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렴하는 형태로 표현해서 극한을 푼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 80쪽에 있는 뭐 극한을 구하는, 극한을 주어져 있는 수렴하는 함수로 표현하자 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보긴 하는데, 여기는 사실 그 3도분 문제랑 연관이 많아. 3도분 문제랑 연관이 많은 부분이라서 요새 출제 경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도 다 읽어보고 참고는 해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덧셈 정리에서 특히 합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합성은 수능이 안 나와요. 지금 합성이 있는데, 합성은 있는 교과서에 있고 없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합성이 수능에 나오진 않아. 내신에 나왔지만. 근데 덧셈 정리 중에도 특히 탄젠트 관련한 덧셈 정리가 잘 나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 넘겨서 그 82쪽, 83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잠깐 봐볼게.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 이쪽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잡아서 생각한다 하면은 요 각은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볼 수 있겠지. 요 부분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한다고 하면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배웠던 것처럼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에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그치?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탄젠트 베타 빼기 탄젠트 알파를 이렇게 써주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게 각이 예각인지 둔각인지 불확실할 때,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됐고 하나가 뭔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어느 쪽이 예각인지 모른다 했을 때는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왜냐하면은 이 예각인 부분이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고 둔각인 부분은 음수가 나올 거니까. 그죠? 절대값을 씌워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를 좀 기억을 떠올리면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탄젠트 관련해서는 눈 속에다가 이미지를 박아 놓으란 얘기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핵심이거든. 세타가 1이고 여기 지금 1이야. 이렇게 세타 지금 1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세타를 여기가 아니네? 이쪽. 세타를 여기라고 봐보자. 이렇게 만들어서 본다고 하면은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다고 해봐. 그치? 그러면은 바로 대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2 곱하기 1분의 2 빼기 1이네. 이게 그냥 바로 암산으로 될 정도로 돼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요 기울기 2지. 그치? 그러니까 이 기울기 지금 1이잖아. 지금 여기 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2고 1인 거니까 그냥 우리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에 m 빼기 m 다시 구조라고 하는 거를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너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26번, 27번을 잘 맞추자 있지. 26번, 27번급에서 잘 나와. 28, 29, 30번급은 아니고 26번, 27번급에서 이 탄젠트 관련한 덧셈 정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좀 잘 머릿속에다가 이미지를 넣어 놓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봐. 그러면은 그 83쪽에 있는 내용도 해볼 건데 그냥 문제 읽어보고 잠깐 생각하는 연습만 해봐. 내가 그냥 같이 마무리 할 테니까 83쪽에 있는 문제 읽어보고 남을 높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한번 생각해봐. 예제 1번.
내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은 이 각을 그냥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잡아줄게.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봐보자. 이렇게 뒀다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가 뭔지를 바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뭔지를 바로 생각하는 연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 이런 관련 문제들 맞출 수 있어. 너희 의외로 이거 약하거든? 대체로 약해. 탄젠트 관련한 플러스보다도 마이너스 상황이 훨씬 많이 나오겠지. 그치? 마이너스 상황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봤을 때 이 계산을 거의 암산으로도 될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자야. 여기 이렇게 봐봐. 이쪽이 뭐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를 x라고 봐볼게. x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눈높이 1이었으니까 여기는 지금 1이라고 이렇게 봐보자. 그치?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여기 탄젠트 알파 값은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 지금 7이야. 이렇게 7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지금 2잖아. 이렇게. 이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1 플러스 x분의 7에다가 x분의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x분의 7에서 x분의 2를 빼면 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접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들으면 이해되는데 자꾸 식을 못 세요. 그러니까 이 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얘 빼기 얘의 관점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식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그 탄젠트 베타를 봐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이거는 더 쉽네. 그냥 1분의 7인 거야. 7 곱하기 2인 거지. 2분의 하고 그 다음에 7 빼기 2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탄젠트 베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나머지 부분은 조금 어렵긴 했는데 여기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찾으면 되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이만큼이 뭐냐면은 2파이 빼기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 이 각이. 그치? 그럼 여기다가 뭘 더할 거냐면은 세타도 더해. 그 다음에 알파도 더해. 그리고 베타도 더해. 이렇게 더해버리면 얘가 몇 파이여야 될까? 2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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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각. 더해버리면 2파이지. 이것도 사각형이잖아. 그치? 물론 안쪽으로 다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각형은 아니지만 사각형이 두 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각형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지? 여기 어쨌든 2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잡아버리면 지울 거 지우면 여기서 2파이 지워지고 세타 지워졌어. 그러니까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양쪽에 뭘 취하냐? 탄젠트를 넣어버려. 그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인 거야. 그치? 여기 있는 두식 연결시키면 이제 답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간다로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보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그 예제 2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84번에 있는 문제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봐. 연습을 해보고 여기 내가 과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부분 85, 86, 87쪽은 못 나와. 내가 찍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빠져있는 교과서들이 있어서 합성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사인 합성, 코사인 합성은 그냥 수능 때 잘 내신 때 잘 챙겼으면 이제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90쪽을 한번 넘겨봐. 90쪽. 90쪽에 가가지고 솔직 자가진단표에 그 물어보는 거 너희가 대답해봐. 혼자서 증명할 수 있는가? 후보를 찾을 수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대답해보고 대답이 안 되면 앞으로 다시 가서 그 부분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지금 92쪽 가볼까? 92, 93, 94쪽에 있는 95쪽까지 있는 내용은 이거 수투 내용이야. 수투 내용이라서 알고 있고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거든. 읽어보고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3쪽까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정리를 해오면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볼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04쪽부터 진도를 좀 또 나가기로 할게. 이렇게 조금씩 계속 해보도록 하자.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렵고 좀 생소한 내용들 나올 수 있는데 다 내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볼게.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나 수업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저기서 우리 같이 썸머 캠프 할 거고 화요일에 아침에 월요일 아침도 하고 윤서 걱정할까 봐 얘기해 주는 거 공부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화수 정규 수업은 안 하는데 나는 그 월화에 계속 나와 있을 거니까 나와서 같이 공부해도 좋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그 싱글 커넥션 이번 주에 수트 끝내고 다음 주에 이제 미적하는 주거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오늘은 평정이랑 한한수 다 갖고 오지 말고 싱글 커넥션만 갖고 오라고 하는 날이 이제 잡을게. 해가지고 그날 이제 뭐 안 됐던 문제들 다 해결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게. 그러니까 회독을 좀 반복을 할 테니까 너무 뭐 좀 막히는 문제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일단 해설지 보거나 뭐 손풀이 참고하고 하면서 넘어가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공부반이 엄청 잘 잡아서 하는 친구들 몇 명이 보이는데 내가 얘기해 준 것처럼 문제를 폭발적으로 많이 푸는 거는 이제 이 평정이랑 한한수에 있는 실전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익혀져 있고 그걸 적용할 줄 알고 하면 이제 늘릴 수 있거든? 늘릴 수 있으니까 이거 복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내가 왜 이렇게 풀었어야 하는가 자꾸 의문 갖기. 그렇게 해서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감동 먹어서 잠을 못 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감동 먹어 내가.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이 문제 모르겠어요 하고 쫄래쫄래 오면은 그래도 그래 그러면서 설명해 주지만 그 이왕이면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 문제 풀이는 이해되는데 왜 이렇게 발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자꾸 그 생각을 스스로 던져보면 좋겠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장소를 옮겨서 좀 계속 해보도록 하자.